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점심 식사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단축시키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매일 드시는 그 평범한 점심 한 끼가 말이에요. 혹시 오늘 점심에 뭘 드셨나요?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아니면 간편하게 샌드위치나 컵라면으로 때우셨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내일부터 점심 메뉴를 고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보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후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세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당뇨 전 단계거나 당뇨 환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절반은 자신이 당뇨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점심 식사에 있다면 어떨까요? 아침은 바쁘니까 대충 넘기고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챙겨 먹는데 정작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점심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점심 식사 후 혈당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저녁 혈당까지, 심지어 다음날 아침 혈당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에요. 점심 한 끼가 하루 종일, 아니 그 다음날까지 여러분의 몸을 좌우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럼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두세 시간 후에 갑자기 허기가 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이 모든 게 다 점심때 잘못된 음식을 드셨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혈당을 올리는 음식과 안정시키는 음식을 구분할 수 있나요? 혹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이 사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일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마시는 과일 주스, 집에서 직접 갈아서 만든 사과 주스나 당근 주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콜라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세요? 아니면 아침 대용으로 많이 드시는 시리얼이나 그래놀라, 유기농이라고 써있고 건강식품 코너에서 파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것들이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다면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점심으로 자주 드시는 샌드위치나 빵류들, 간편하고 든든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들이 혈당을 200mg 퍼 데시리터 이상으로 치솟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더 놀라운 건 바나나예요. 건강한 과일의 대표주자로 여겨지는 바나나가 혈당 관리에는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 특히 점심 식사 후 후식으로 바나나 한 개를 드시면 혈당이 30에서 50mg 퍼 데시리터씩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셨던 음식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당을 괴롭히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거냐고. 혈당도 안정시키고 건강도 챙기고 맛도 있는 점심 메뉴가 정말 있기는 한 거냐고 말이에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요. 복잡한 칼로리 계산이나 비싼 특별 식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먹던 재료들을 조금만 다르게 조합하면 되거든요. 핵심은 바로 두 가지 영양소에 있어요. 류신이라는 좋은 성분과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여러분의 점심 식사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마법의 식사로 바뀔 수 있어요. 류신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류신이 혈당 관리에 미치는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인슐린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도와주고 인슐린 분비를 돕고 근육량까지 늘려주거든요. 마그네슘은 어떨까요? 우리 몸 곳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성분이에요. 특히 식후 혈당을 조절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당뇨 환자들의 마그네슘 부족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혈당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두 영양소를 점심 한 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게다가 복잡하지도 않고 맛도 있고 든든하기까지 한 메뉴들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체중 감량에만 매달리고 계시진 않나요? 물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거의 절반은 마른 당뇨예요. 뺄 살이 없는데도 혈당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체중 감량보다 근육량 증가가 더 중요해요.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기초대사율도 높아져서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실제로 키 175에 몸무게 63kg인 남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겉보기에는 말랐는데 3개월 평균 혈당 수치가 7.8이었죠. 이분에게 점심마다 두부 반모를 드시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그 수치가 6.2로 떨어졌어요. 체중은 오히려 2kg 늘었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올바른 점심 식사의 힘이에요.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는 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먹어야 할까요? 오랜 경험을 통해 알아낸 공식이 있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몸에 좋은 지방을 적당히,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적절히, 그리고 식이섬유를 조금씩. 이 비율이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막으면서도 배부름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식 기억나시죠? 단백질을 충분히, 몸에 좋은 지방을 적당히,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적절히, 식이섬유를 조금씩. 그런데 이런 말만 봐서는 감이 안 오시죠? 실제로 어떤 음식으로 이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비율이 혈당 관리에 그렇게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회사 다니시는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50대 초반인데 건강검진에서 3개월 평균 혈당 수치가 7.2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뇨약을 처방하려고 했지만 김 과장님은 일단 식단부터 바꿔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의 기존 점심 메뉴가 뭐였는지 아세요? 거의 매일 회사 근처 한식당에서 김치찌개 정식이나 된장찌개 정식. 가끔 바쁠 때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에 바나나 우유.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분이 점심 메뉴만 바꿨는데 3개월 후 그 수치가 6.4로 떨어졌어요. 약 하나를 안 먹고 말이에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간단해요. 매일 점심에 두부 한 모를 기본으로 하는 식단으로 바꾸신 거예요. 두부 150g에 계란 하나, 여기에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한 접시, 그리고 아보카도 반 개 정도. 탄수화물은 현미밥 반 공기로 줄이셨고요. 혹시 에이, 그런 식단으로 배가 부를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부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밥과 면류 위주의 식사는 처음엔 배가 부른 것 같지만 한두 시간 후에 금세 배가 고파져요. 왜일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면서 뇌가 더 먹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간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충분한 식사는 어떨까요? 포만감이 4~5시간은 좋게 지속돼요.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김 과장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만 해보니까 오후 간식 생각이 전혀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와요. 왜 하필 두부일까요? 치킨이나 소고기, 생선도 단백질이 풍부한데 말이에요. 답은 바로 몸에 좋은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부에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인슐린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좋은 성분들이 적절히 들어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두부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에요. 두부에는 마그네슘이 충분히 들어있는데 여기에 시금치 한 접시와 아보카도 반 개를 더하면 한 끼의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마치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안 열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검사해보면 8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혈당약만 처방하지 마그네슘 부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60대 이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매일 점심 후에 혈당이 200mg/dl를 넘어서 고민이었어요. 약을 먹어도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점심 후에 바나나 하나씩을 드시고 계셨어요. 과일은 몸에 좋다잖아요 라고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바나나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25g이에요. 각설탕 6개 분량이거든요. 게다가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성질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 바로 먹으면 혈당이 30에서 50mg/dl씩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모님께 바나나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시라고 했더니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170mg/dl대로 떨어졌어요. 견과류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고 건강한 지방도 들어있어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과일은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과일도 먹을 수 있어요. 다만 종류와 타이밍이 중요해요. 당도가 낮은 베리류나 토마토 같은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식후 바로 먹지 말고 식사 30분 전에 소량만 드시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과라도 통째로 먹으면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주는데 주스로 만들면 그 식이섬유가 다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시판 과일 주스보다 당분 농도가 더 높을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마시는데 사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인 셈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메뉴를 드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 스크램블 정식이에요. 두부 150g을 으깨서 계란 하나와 함께 볶아주세요. 여기에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넣고 현미밥 반 공기, 아보카도 반 개를 곁들이면 완벽한 혈당 안정 점심이 완성돼요.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 파워볼이에요. 무설탕 그릭 요거트 150g에 아몬드 한 줌, 호두 5개, 블루베리 50g 정도, 그리고 치아시드 한 큰술을 넣으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몸에 좋은 성분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점심을 언제 드시나요? 혹시 일이 바빠서 오후 3시에 드시거나 아예 걸러버리는 일은 없나요? 점심을 거르면 다음 식사 때 혈당이 30에서 40mg/dl 더 높게 올라가요. 몸이 기아 상태라고 판단해서 들어오는 음식을 모두 흡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점심은 꼭 챙겨 드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잘못된 점심을 드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을 더 그렇게 드실 건가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이 그냥 흘러가는 정보로 남을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질 건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점심 한 끼가 정말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직접 봤거든요. 한 달 전에 댓글로 연락을 주신 윤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65세인데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식단으로만 혈당 관리를 해야 했는데 점심 식단만 바꾸신 후 2개월 만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전보다 수월해지셨고 혈압약도 반으로 줄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직장맘인 정대리님이에요. 30대 후반인데 임신성 당뇨 이후로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아이 키우랴, 직장 다니랴 정신없는 와중에 점심은 항상 대충 때우셨대요. 편의점 도시락이나 패스트푸드로 말이에요. 그런데 점심만 바꿨는데 3주 만에 체중이 3kg 빠지고 오후 피로감도 사라졌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아이와 놀아줄 체력이 생겼다는 게 가장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너무 번거로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평소에 드시던 메뉴에서 밥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삶은 계란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좋은 성분 섭취량이 늘어나고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이 완만해져요. 내일은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해 보세요. 아몬드든 호두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마그네슘 섭취량도 늘어나죠. 모레는 후식으로 드시던 과일을 식전으로 옮겨보세요. 아니면 아예 베리류로 바꿔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새로운 식습관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2, 3주 후에는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면 훨씬 쉬워져요. 실제로 저희 가족도 모두 이런 식으로 점심을 먹고 있어요. 처음엔 아내가 번거롭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에요. 요리하기도 더 쉽고 맛도 좋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가끔 회식이나 모임 때문에 평소와 다른 식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관대해요. 하루 이틀 삐끗했다고 해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혈당 걱정하면서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10년 후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이 먹는 점심 한 끼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걸요. 내일 점심 메뉴를 정하실 때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 하나만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저도 정말 기뻐요. 혈당 걱정 없이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후에도 활기차게 일하시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있거든요.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려고 해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져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주변에 혈당 관리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되찾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점심 식사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